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침에 눈을 떠도 잘 잤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 식탁에서는 각자 말없이 밥만 먹고 잠자리에 들 때는 서로 등을 돌린 채 휴대폰 불빛만 바라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지요. 손만 스쳐도 심장이 뛰고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고 함께 늙어가자는 말이 그렇게도 진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익숙한 동반자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탓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중년 부부의 사랑이 왜 식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지켜갈 수 있는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계신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말은 줄었지만 함께 보낸 세월만큼은 누구보다 긴 그 사람, 오늘 이 30분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부부의 사랑이 식지 않는 7가지 지혜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관리로 보세요. 4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식는 거지. 많은 부부가 사랑이 식은 이유를 세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돌보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설렘이 사라진 뒤에도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그 설렘, 그 뜨거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강렬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설렘이 사라진 후에도 사랑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화초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꽃을 피울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지 않고 햇볕을 쐬어주지 않고 벌레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부부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을 표현하고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식사,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자기 약 챙기는 것조차 아내가 다 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내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보며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퇴원 후 남편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함께하고 설거지를 자기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고마웠소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부부의 관계는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만 의존하면 식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배려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4분.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잖아. 하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왜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오해로 변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70대 남편의 고백입니다. 아내가 무뚝뚝해 보여서 저는 늘 아내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건강 걱정, 제가 좋아하는 반찬 메모, 제 생일 선물 고민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내는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저 역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서 오해 속에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오늘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내가 힘들 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말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중년에는 서로의 필요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불안을 경험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의 독립 후 느끼는 허전함 같은 것들이죠.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때? 무슨 생각해? 힘든 건 없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년 부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느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대화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날만큼은 TV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오직 두 사람만의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로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 식지 않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지혜 상대를 고치려는 순간 사랑은 줄어듭니다. 4분. 상대를 고치려는 순간 사랑은 줄어듭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좀 바뀌면.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랑은 점점 숨을 곳을 잃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수록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멀어집니다. 한 부부 상담가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점이 불만이신가요? 그러자 두 사람 모두 30분씩 쉬지 않고 상대의 문제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상담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배우자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중년 부부의 현실입니다. 장점은 있고 단점만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점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 계속 고치려고 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나고 반항하고 싶고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버릇없어. 양말도 벗어놓고 신문도 아무데나 두고 큰 소리로 코도 골지.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게 귀여워. 왜냐하면 그게 내 남편이니까. 이 할머니는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물론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중독, 외도 같은 심각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성격의 차이,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은 고치려 들기보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사랑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해는 변화보다 깊습니다. 오늘 배우자의 단점 하나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래, 저게 당신이지 하고 웃어 넘겨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3분 30초.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은퇴 후 부부 싸움이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숨이 막히는 관계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 직장에 나가고 자녀를 돌보느라 바빠서 오히려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숨이 막힙니다. 특히 남편들이 은퇴 후 아내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뭐해? 언제 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아내가 외출하면 불안해합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 내내 자기만의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마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숨 쉴 공간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 친구, 관심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부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아내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함께 보내지만 각자의 시간만큼은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만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등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아내는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이 풍요로워지니 부부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중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5번째, 지혜 감사는 줄이고 당연함을 키우지 마세요. 4분. 감사는 줄이고 당연함을 키우지 마세요. 사랑이 식는 순간은 큰 싸움 뒤가 아닙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진 그때입니다. 아내가 매일 밥을 해주는 것, 남편이 출근해서 돈을 버는 것, 서로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도 모두 선택이고 노력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배우자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한 아내의 고백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밥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헌신이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고마움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한 가지씩 해보는 겁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내 옷 챙겨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소.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식어가던 사랑이 다시 따뜻해질 것입니다. 6번째, 지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는 방식을 바꾸세요. 4분.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는 방식을 바꾸세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이 말 꼭 좋은 말일까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잘 싸우는 부부가 오래갑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쪽이 계속 참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서로 무관심해서 싸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 잘 싸우는 부부가 오래갑니다. 여기서 잘 싸운다는 것은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싸웁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싸우고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인신공격을 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이런 싸움은 관계를 깎아먹습니다. 한 부부 치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때 당신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속상해라고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잘못된 대화 당신은 맨날 늦어.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지? 올바른 대화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는 비난이고 후자는 자기 감정의 표현입니다. 비난을 들으면 방어하게 되지만 감정을 들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반드시 규칙을 정해 두십시오. 첫째,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지금 문제만 이야기한다. 둘째,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다.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셋째,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다룬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꺼내지 않는다. 넷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중간에 끊지 않는다. 다섯째, 해결책을 함께 찾는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한 70대 부부는 50년째 이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싸워요. 하지만 싸우고 나면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속마음을 나누니까요.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잘 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기려는 싸움은 관계를 깎아먹지만 이해하려는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7번째 지혜, 우리는 아직 괜찮다는 점검을 멈추지 마세요. 3분 30초. 우리는 아직 괜찮다는 점검을 멈추지 마세요. 사랑은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점검을 멈추면서 식어갑니다. 사랑은 문제가 생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멈춰서 식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관계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한 부부 상담가의 말입니다. 제게 상담받으러 오는 부부들은 대부분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쌓인 문제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며 방치했던 것이죠.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런 질문들을 나눠보십시오. 요즘 우리 관계는 어때?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쌓이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 부부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호텔에 하루 묵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합니다. 이 시간 덕분에 우리는 40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지 묻는 사이 사랑은 유지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요즘 어때?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 식지 않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클로징 3분 30초. 자, 지금까지 중년 부부의 사랑이 식지 않는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관리로 보십시오. 둘째,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셋째, 상대를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넷째, 각자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다섯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 잘 싸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곱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이 7가지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한마디 하는 것, 손을 잡아보는 것, 눈을 마주치고 웃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설렘은 줄었을지 몰라도 깊이는 더해졌습니다. 뜨거움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격정은 잦아들었을지 몰라도 안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요란하지 않지만 깊고, 뜨겁지 않지만 따뜻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